자, 테스트 3입니다. 12번.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만든다 판단들을 근거하여 뭐에 근거하여 superficial 피상적인이죠. 피상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그러나 때때로는 럭셔리가 이런 그 사치품이 제공한다 심리적인 촉진을 뭘로의 촉진을 자신감으로의 촉진을 어떤 향상시키는 우리의 웰빙을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피상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이를테면 럭셔리 같은 것도 이게 막 겉으로 럭셔리인 것처럼 보여. 그거에 근거해서 뭔가 이렇게 이게 럭셔리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러면 근데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이런 럭셔리한 게 어떻다 그냥 겉으로 어쨌든 번지르르한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자신감의 촉진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 입는 것은 디자이너의 옷들을 입는 것은 만들 수 있다. 우리를 느끼게 더 좋게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게 자신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후에 된다. 자기 강화가 된다. 때 우리가 풀언 입을 때 우리의 럭셔리한 옷들을 입을 때 우리는 느낀다. 특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행동한다. accordingly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 이제 사치품들은 밝혀준다. 기쁨의 불을 밝힌다. 기쁨의 센터들을 불을 밝힌다. 우리 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기쁨을 담당하는 그런 중심, 기쁨 중추라고 했네. 기쁨 중추를 밝혀준다.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생각한다면 너가 마시고 있다고 값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게 이제 뭐 이 테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을 나돈리가 지금 이 절의 첫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이루어졌어요. 의문문처럼 바꿔야 되는 거죠. 이 테이스트가 does it taste 이렇게 바뀌었다고. 자 그러면 럭셔리한 값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뇌의 가치 판단 시스템이 관련된 그 경험과 관련된 기쁨의 경험과 관련된 뇌의 가치 판단 시스템이 보여준다. 더 큰 활성화를 보여주게 된다. 뇌에서 가치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 특히 이제 기쁨의 경험과 관련되어서 가치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비교하면 마시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와인을 근데 어떨 때 네가 믿을 때 그것이 싸다고 믿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뭐가 아니라 실제의 럭셔리인 게 아니라 럭셔리라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지노라는 이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경영대학에 발견했다. 뭐라는 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입었던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뭐라고? 이런 가짜 디자이너 브랜드의 선글라스인 걸로 믿었던 것을 착용한 사람들은 느꼈다. 본인이 사기꾼인 것처럼 그리고 더 치트 on 테스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컸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에 달렸다? 믿음에 달렸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가짜 브랜드인 걸 가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 거, 가짜 브랜드라고 믿고 있는 걸 착용을 시켰더니 좀 가짜인 행동, 즉 거짓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래 너는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 메이킷은 그냥 수거처럼 해낸다는 뜻이에요. 네가 해낼 때까지 계속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깊숙한 곳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속이면 우리들 중 다수는 느끼게 된다. 뭐처럼 사기꾼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근데 이게 fake until you make it. 이게 뭐냐면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나 1등급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진짜 1등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일종의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말들도 있는데 이 말은 지금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본인이 뭔가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어 버리면 우리는 스스로를 뭐처럼 느껴버려? 사기꾼처럼 느껴버리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을 사기꾼하고 비슷한 일을 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본인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이 아더 에론과 내 자신에 의한 한 연구에서 우리는 만들어냈다. 한 가짜 컴퓨터 데이팅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로맨스 대신에 그 목표는 돕는 것이었다. 대학생들이 발견하도록 뭐를 우정을. 그러니까 데이팅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매칭 시스템인데 이게 연인을 짝지어주는 시스템이야. 이성 그런 연인을 짝지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뭐다? 친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주제들이 모든 주제 피실험자들이라고 해야겠군요. 모든 피실험자들은 리스트했다. 나열했다. 자기네들의 관심사들을. 그리고 우리는 돌아왔다. 일주일 뒤에 요청하러 그들한테 리뷰해보라고 프로필을 쓰여진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프로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라고 그리고 판단해보라고 뭐인지 그들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원하는지 그들을 만나기를. 자 이제 자기 것도 등록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등록했을 거 아니야. 일주일 뒤에 이제 딴 사람 걸 한번 봐라.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그들을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었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그들 중 절반은 들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네요.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의 대단히 믿을 만한 이런 매치메이커 프로그램이 결정지었다라고 들었어. 뭐라고? 이 새로운 사람이 아이디얼 매치라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등록했어 자기 프로필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우리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당신한테 딱 맞는 사람 찾았어요. B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제 B가 가장 자기하고 잘 맞는다, 이상적인 대상이다라고 정해준 다음에 검토를 해보라고 한 거죠. 절반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절반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이 C라는 사람은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어떠한 정보든 뭐에 대해서 뭐인지에 대해서 어떤 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도 받았을 때 그들은 선호했다. 사람들을 관심사를 가진 just like theirs 그들과 같은 그들의 것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호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죠. 누가 이상적이에요라고 말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뭐였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더라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하지만 그들이 들었을 때는 이제 뭐라고? 어떤 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을 때, 즉 당신한테 제일 가능한 사람, 우정이 가능한 사람 B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그들은 선호했다. 사람들을 어떤 보완해 주었던 그들을 다른 관심사로 보완해 주었던. 즉 사람들이 확신했을 때 뭐라고? 어떤 관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했을 때 이 사람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확신하게 해줬을 때 그들은 원했죠. 보내기를, 시간을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독특하고 흥미롭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제공해주는 기회를 그들이 확장시킬 수 있는 그들의 지평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신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랑 맞아라는 확신만 들 수 있으면 다른 캐릭터도 우리는 선택한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일단 먼저 조심스러울 때는 뭐 같은 사람부터 선호한다. 지금 이런 걸 밝혀낸 심리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19번. 자, 동물 피해 통제 옹호자들은 그러니까 동물로부터 받은 피해를 통제하자, 즉 동물로부터 받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좀 막자라는 걸 옹호하는 사람들, 옹호자들은 종종 특징 짓는다. 이거 게임은 이때 사냥감입니다. 이 사냥감 동물들을 뭘로 특징 짓냐? 해로운 종들로 특징을 짓는다. 자, 그러니까 동물이 너무 피해를 주니까 그냥 뭐 하자? 사냥해서 죽이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옹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때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을 해로운 종으로 특징 짓는다. 그렇죠? 왜 내가 쏴 죽이냐? 해로우니까요. 쟤는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슴들은 죽이지 않아. 농장 동물들을. 그러나 비난받아. 뭐에 대해서? 파괴한 것에 대해서 정원을,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질병을, 그 다음에 초래한 것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를, 로드킬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가하는 것에 대해서 리크, 다른 형태의 피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이 교외 지역에, 외곽 지역, 도시 외곽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사슴이 왜 사냥돼야 되냐 지금. 얘가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얘 해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포츠 헌터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스포츠 헌팅하는 사람들한테 사냥을 허락하자. 이게 통제하는 방법이겠죠. 스포츠 헌터들은 이렇게 해서 허락받아요. 죽이도록 사슴들을. 뭐와 함께? 대중적 지지와 함께. 어쨌든 누구도 원치는 않으니까 관여되기를. 어디에? 충돌에. 뭐에? 사슴과의 충돌에 관여되고 싶지 않은 건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지해줘.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 죽여야 돼. 이거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누구한테는? 사슴들한테는 안타깝게도 사냥이 꼭 통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개체수를.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되겠죠. 그들은 다시 튕길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죠. 곧 뭐 후에? 사냥 시즌 이후에. 뭐 때문에? 줄여진 경쟁 때문에. 자원을 위한. 그러니까 사냥을 해도 이게 제대로 어차피 통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어차피 잠깐 줄여놔도 얘네들은 이 사냥 시즌이 끝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 금방. 왜? 같은 지역에 100마리 살던 애들이 이제 50마리로 주니까 얘네들 이제 먹을 게 같은 지역인데 경쟁이 줄었으니까 먹을 게 많아. 그래서 잘 먹고 또 금방 다시 회복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그 동물 피해 통제 조치들은 어떤 와이프 아웃, 씻어내버리는 다수를, 그들의 천연 포식자의 다수를 씻어내버린 동물 피해 통제 조치들도 또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많은 숫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하는 것도 사실은 얘네들의 프레데터를 우리가 또 동물 피해 통제한다고. 일단 사슴 말고 이제 호랑이가 자꾸 농장 와서 괴롭히니까 호랑이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죽였으니까 또 사슴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사냥으로 줄이는 건 지금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건데, 네가 초래해놓고 또 사냥을 또 하냐 이거죠. 자, 이따 수많은 방법들이 막을 이 피해를 어떤 사슴들이 초래할 수 있는 뭐와 같은 더 책임감 있는 운전하기, 그 다음에 속도 제한, 경고 표지판, 그 다음에 길거리의 반사경들, 뭐뿐만 아니라 사용뿐만 아니라 울타리치기에 도로를 쭉 따라서. 그러니까 사냥만이 답이 아닌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은 남아있다. 어떤 사실? 뭐 하는 한, 개발자들이 계속하는 한, 짓기를, 이 외곽 지역들에다가 건축하기를 계속하는 한, 인간들과 야생동물들은 올 것이다. 접촉으로, 즉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동물 피해 통제 프로그램들은 단지 한 가지
방법을 가질 뿐이다. 뭐에? 푸는 것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냥 많이. 그래서 이 사냥밖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물 피해 통제를 위해서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사냥밖에 없고 이게 또 답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한계를 지금 지적하는 글이죠. 뭐에? 이 애니멀 데미지 컨트롤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네, 마지막이죠. 23번. 자, 한 간단한 실험에서 실행된 마이클 로스, 캐시 맥팔랜드 앤 갈스 플래처에 의해서 실행된 한 단순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은 받았다 한 설득하는 메시지를 받았어. 주장하는 그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 빈번한 양치질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자, 그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들은 바꿨어요. 그들의 태도들을 양치질을 향한. 근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자, 여기 있다. 놀라웠던 것이 여기 있다. 나중에 그 똑같은 날의 나중에요. 지금 여기서 먼저 실험을 하고 이 실험의 내용이 뭐였어? 얘네들한테 지금 양치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였죠. 이 같은 날 나중에 다른 상황 속에서 그 학생들은 질문을 받았어요. 얼마나 자주 너는 양치질을 했냐? 너의 이빨을 지난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은 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잖아. 자기의 2주 동안은. 근데 이걸 물었더니 사람들은 받았던 이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회상했다. 뭐라고? 그들이 양치질 했다고 그들의 일을 훨씬 더 자주 누구보다 그랬던 것보다 학생들이 그랬던 것보다 did는 브러쉬를 받아주는 거죠. 대동사. 그 통제군에 대조군에 있던 학생들이 그랬던 것보다. 자,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받은 애들이 있고 안 받은 애들이 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뭐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뒤로는 얘네들이 양치질을 자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메시지를 받기 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냐라고 물었는데 이 메시지를 안 받은 애들이 얼마나 자주 했냐는 거를 아마 평균을 냈겠죠. 이렇게 냈을 때 얘네들이 더 자주 했다고 지네들은 회상을 하더라. 즉 일종의 뻥을 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자기가 보기에는. 그 학생들은 시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속이려고 그 연구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들이 거짓말할. 그들은 그럼 뭐냐? 왜 이렇게 속였냐? 단지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들의 새로 생긴 이 태도, 양치질 자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태도를 뭐로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야? 휴리스틱으로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뭐 하기 위한? 돕기 위해. 그들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지금 여기 뭐라니? 휴리스틱이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 자, 지난 2주 동안에 얼마나 자주 양치질을 했습니까? 이게 잘 안 떠오르잖아요. 잘 안 떠오르니까 사람은 이런 때 빨리 뭔가를 떠올리려면 어림짐작을 하는 기술이 바로 휴리스틱이라는 기술이래. 근데 이 휴리스틱이라는 기술을 쓸 때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남아있다? 아까 받은 메시지, 양치질 자주 해야 된다라는 양치질이 중요하구나라는 새로 배운 태도가 이 옛날 일을 빠르게 어림짐작 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이 돼버렸다. 이 휴리스틱에. 그래서 앞으로 자주 해야지가 난 원래 자주 했었어로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믿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냥. 뭐라고? 자기들이 항상 행동했었다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믿는 거야. 늘. 그렇게 믿고 싶고. 근데 내가 지금 새로운 어떤 합리적인 태도를 하나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 태도가 과거에도 내가 그랬어야 하는 거야. 그랬고 싶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과거가 더 강화돼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단지 이제 막 발견했지만 그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일지를 이제 막 발견했지만 사실은 항상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믿고 싶은 거야. 애들은 믿을 필요가 있었던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그 가치관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새로 배우게 되면 자신의 과거도 그걸 배우기 전에 과거도 그런 쪽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지금 심리 실험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